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독서를 할 때 세특에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계열에 맞는 독서를 어떤 책을 해야 될지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상경 계열을 갈 건데 그럼 어떤 책을 써야 되는지, 그러면 나 의학 계열을 갈 건데 의대 관련된 책, 생명에 관련된 책을 쫙 써야 되는 건지 약간 고민이 돼서 제가 두 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왕이면 우리 어머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게 책에 대해서 어떤 계열별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열로 나눠서 저희가 좀 책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도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점에 좀 유의해라 이런 팁들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문과 우선주의자이기 때문에 인문 사회 계열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저는 거기에 네. 앞서서 네. 저는 계열별로 또 다 뽑긴 했는데 좀 공통적으로 좀 해야 되는 공통부터. 독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한 3권 정도를 뽑았거든요. 네, 첫 번째가 사기열전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독서를 안 해가지고 어휘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은 한자예요, 한자. 네, 그러니까 애들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어휘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데 확장성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그 단어를 갖다 그 단어만 아는 거지 이게 조합이 돼서 다른 단어와 붙었을 때 이것을 유추하는 힘이 확실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자를 좀 많이 봐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수한 문화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함흥차사라든지 함흥차사, 뭐 이성계가 누구를 뭐 오는 족족을 다 활로 쏴버렸다, 뭐 이래가지고 소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함흥차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조선 시대에 조선 초기에 건국 당시에 어떤 스토리를 모르면은 함흥차사가 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넨코 플리즈 하면은 미국에서는 서명해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문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이 사자성어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사기열전이나 18사략에서 나와요.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스토리들 많아요. 그리고 되게 야해요. 내용이 내용 되게 야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학생들이 보다 보면 이런 보물 같은 책을 어디에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사기열전이나 뭐 18사략 이런 책들이 있는데 특히 사기열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정제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대부분의 한자성어, 사자성어는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기열전 한번 읽고 나면은 어휘력이 확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너무 보편적이죠. 그냥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기적 유전자인데 이게 이제 스카이캐슬에서 한번 이기적 유전자 이래가지고 한번 확 뜨면서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인가 보다 이래서 개나 소나 다 읽어요. 근데 문제는 이해를 못해요. 활용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활용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그냥 애들이 욕만 해요. 그러니까 이적 유전자 읽었더니 사람을 갖다 무슨 기계처럼 얘기를 해놨다. 이게 맞냐? 난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기적 유전자가 진짜 그 센세이션 한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평가했다? 맞습니다. 유물론적으로 접근했다? 그것도 맞죠. 근데 문제는 그 영혼이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기계적이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지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인지 학습 능력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신경망이거든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걸 그대로 해봤더니 사람이 인식하는 거하고 똑같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개하고 고양이 사진 갖다 놓으니까 이게 개고 이가 고양이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고요. 감정 표현조차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표현이 랜덤하게 이렇게 인간이 영혼이 있어서 심적으로 동요를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특정 반응 조건이 나타나면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반응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서양 사회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 거죠. 인간은 신이 창조했고 인간은 너무 예뻐해서 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성이라는 걸 줬고 이런데 이 이성이 사실은 다른 동물들은 안 주고 인간한테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뇌 활동의 일부 일환이었을 뿐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다윈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다윈이 이제 말년에 그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개하고 고양이하고 서로 말도 못 하는데 고양이가 시름시름 마르니까 개가 다가가서 혀로 한번 핥아주고 이랬다. 말도 못 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공감 능력을 활용을 하고 그랬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의대 다닐 애들한테 그 책을 좀 많이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과연 인간만이 감정을 느끼고 인간만이 이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적 유전자는 상당히 좀 센세이션한 책입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이기적 유전자는 서울대에서 그 필독서로 지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도서 꼭 1, 3,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세 권 다 서울대 추천 도서예요. 대표님이 말을 잘하시는 게 책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읽어서. 책에서 딸려서 지금 그러니까요. 조용히 받아줬고 저희는 선생님도 공통적으로 좀 이런 건 좀 읽으면 좋겠다 한 건 굳이 제목이 아니더라도 저는 일단 애들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일단 분야를 생각하지 말고 다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처럼 뭔가 독서 목록 형태로 제공되는 거라고 하면 일단 분야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다방면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분야에 한정적이지 말아라. 의대라고 하더라도 뭐 인문 도서를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건 그 시작점이 되는 책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많이 추천하는 게 고전이에요. 고전에서 다 세부적으로 파생돼서 새로운 학문들이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각 분야에서 그 시작점이 되는 책들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조금 많이 채워두는 게 좋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종이기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기본적인 거고 뭐 자본론, 국부론도 하는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한 해에 읽기는 애들이 좀 어려워해요, 솔직히. 자본론은요,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게 애들 진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책만 엮어놓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자본론이 딱 고2 때 만약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교수가 딱 보고 자본론을 읽었어? 이러면서 질문이 막 이렇게 돼요. 쏟아지는 네, 그래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본론이 들어가 있는데 애 수준을 봤을 때 절대 이걸 읽었을 리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학종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는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대부분 그 과정에서 조금씩 더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깔때기처럼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3학년 때 되게 되면 좀 뭔가 하나의 확실한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자기가 노어논문가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고전 중에서도 또 특별한 것들이 있거든요.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 까라조프의 형제들 같은 경우 거기에 보게 되면 되게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있다 보면 등장인물을 찾다 보면 끝나잖아요. 애들이 삼국지를 그래서 되게 읽기 힘들어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읽다 보게 되면 러시아가 어떤 사회다라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책들을 3학년들의 좀 가까이 맞게끔 좀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컴퓨터 쪽이라고 하면 코딩과 관련된 것도 굳이 저희는 1, 2학년 때 쓸 필요는 없다라고 해요. 그냥 코딩과 관련된 기초적인 책들이 있거든요. 코딩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서 뭐 선형대 수학 같은 경우도 이건 1, 2학년 때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3학년 과정에서 그런 책들을 전공과 관련돼서 넣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빼버리죠. 저희는 이제 자사 애들도 한 번씩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만약 코딩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나 뭐 이런 부분 진행을 할 때 그 수학 내용이 2, 3학년 때 들어가 버리면은 실제로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땡겨놔야 되는 거예요. 땡겨놓고 일반고나 그러니까 실제로 애들이 특기자나 이런 애들 같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때 본래 이제 고3 때 만드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고2 때 다 만들어놔요. 소프트웨어 특기자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특기자 전형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스펙이 막 들어가는 전형들이 있잖아요. 외부 수상이나 이런 부분 나올 때 그러니까 뭐 전국 뭐 국어 경시대회라든지 전국 뭐 무슨 대회들이 있을 때 뭐 경제 경시대회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래서 거기 보면 대부분 자사 특목 2학년 애들이에요. 3학년도 별로 없어요. 자사고는 1학년에서 코딩을 배워요.
저희는 네. 2학년 때부터 C를 건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예, 거지. 예. 그러니까 아니 2학년 때 건드리는데 왜 C를 건드려요? 그 어려운 걸? 그런 그냥 것들이 좀 뭔가 필요하니까 있어 필요하니까. 보이죠. 어떤 그리고- 기초잖아요, 기초. 그런 기초적으로 것들을 한다는구나. 예. 그럼 그게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게 좀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네. 두 분의 말씀은 결국은 공통적으로 좀 시작을 할 때는 약간 고전이나 그런 쪽에서 좀 시작을 하는 게 좋고, 계열이라고 특별하게 구분을 짓지 말고 어떤 좀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거, 기본이 될 수 있는 것들부터 좀 출발을 해라. 그래서 아까 깔때기 제가 근데 계속 저희는 좀 예. 다른 게 이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다독을 해라. 네. 라고 하셨는데 다독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학생들. 일단 그러니까 다독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굳이 막 억지로 읽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다독은 손에 잡히는 대로 네. 그 얘기구나. 읽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아프니까 청춘만 있다. 근데 그런 아프면 것들을 아픈 거지, 왜 저희는 아프니까 마무리를 저희가 해주거든요. 네. 좋은 답변.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살리고 네.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걸 오히려 그게 더 편하거든요. 네, 네. 애들이 일관적으로 뭐 이렇게 몰려오다 네, 네, 보면 네. 3학년 때 좀 흔들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 애들이 보통 애들이 성적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과에 뭔지 맞춰서 알겠다. 과에 맞춰서. 그냥 와버리면 3학년 때 손 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1, 2학년 때는 좀 넓게 해라. 다방면으로 읽어라. 네, 그냥, 여기서 네. 말씀하신 다독이라는 건 네. 다방면으로 펼쳐서 그쵸. 읽어라. 근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그래서 두세 개를 걸어요.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다독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이게 너무 퍼져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계획성 없이 이제 진짜 손에 잡히는 대로 하면은 결국은 쉬운 책을 고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안 읽어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책들이 분명히 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희는 네. 좀 다른 게 그때 저희 학교에 몇몇 좀 특별한 자소서들을 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쓰는데 맞아. 굳이 의학, 뭐 생명과학 이런 것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 저희가 썼던 것 중에서 가장 독특했던 게 네. 저희 해리포터를 썼거든요. 해리포터도 의학에 분명히 쓸 수 있거든요.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뭔가 한번 보고 싶은. 네. 봤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마무리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독을 좀 많이 추천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 예, 야탁고의 자신감. 마케팅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문 사회 계열 대체 이제 어떤 식의 책들을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한 권을 꼽았는데 그게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저자는 이제 리처드 탈러라고 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 아는 넛지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꽂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생각을 할 때 고정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위자가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시작을 하는 경제학이 이제 고정경제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그렇지 않다. 사람은 이성적으로만 이성적 행위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삘 받아서 지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돈 이외 뭐 심리적인 요소, 그 다음에 뭐 그 다른 인센티브적 요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경제적인 인센티브 이외에도 본인의 어떤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단순히 돈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행동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때까지 이제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은 되게 공식처럼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배워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경제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보면 고정경제학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미시경제나 거시경제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데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머리를 갖다 한번 깨줄 필요가 있다.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전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선생님 좀 약간 특이한 책 뭐 이런 거 있나요? 저희는 3학년 때 이런 전공을 좀 확 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는 대학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대학 교수명을 봐요. 완전 꿀팁. 네, 교수명을 보고 그분에서 좀 가장 좀 그 학과에서 권력이 있어 보이시는 분을 아니 그 학과장보다는 바로 밑에. 그렇게 돼서 저서를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3학년에 웬만하면 쓸 수 있는 과들은
다 찔러드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인문사회라고 한다면 대학교에서 그 인문사회 쪽에서 가장 기본되는 학문이 사회학이거든요. 사회학인데 사회학의 전공 서적이 거의 20-30년 동안 안 바뀌어요. 현대사회학 뭐 이런 거 말씀. 맞아요. 안토니 기데스의 현대사회학이죠. 이거는 모든 대학교의 사회과학부의 그러니까 전공 기초의 네. 전공 도서의 그 교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수준이 되게 높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교과서 수준에서 조금 위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걸 찌르는 걸 저희는 더 추천을 해요. 네, 끼어 팔기는 이제 제3의 길을 같이 파는 경우. 그렇죠. 발전사회학. 네. 예. 이거 제3의 길을 아직도 있는구나. 네. 근데 고전은 어디든 통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입학사정관들이나 익숙한 책이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3의 네. 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90년대 한 중반쯤에 유럽 맞아요. 좌파들이 다 휩쓸 때 음. 그때는 이게 들어맞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럽에 다 보수예요 지금. 아,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다르다. 그때. 예, 그러나 읽을만은 하다. 예, 이런 거죠. 인문사회 계열은 어쨌거나 아까 말씀해주신 네. 행동경제학 약간 좋다. 읽어봐라. 네. 확 깨어지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이셨고 선생님께서는 일단 내가 갈 수 있는 희망하고 있는 학과의 교수님들을 파서 그 저서를 좀 약간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그다음- 그게 되게 주요했던 게 진짜 몇몇 면접 볼 때 그분이 면접관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애는 이미 그 교수 얼굴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구나. 그 교수는 그 책을 반드시 질문을 하거든요. 자기 책이 적혀 있기 그쵸. 때문에. 근데 학생은 뻔뻔하게 그 교수를 모르는 척 연기를 하면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플러스 점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취미네.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쵸. 뭐냐 가장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잘하는 내용들 그쵸. 이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수능 문제 그 출제위원들 잡아갈 때도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를 먼저 짜서 어떤 인간이 잡혀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가안을 딱 만들고요. 연락을 주기적으로 해보는 거죠.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 뭐 한 달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 연락도 안 돼. 장기 출장을 가셨대. 갔구나. 그러면은 거의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의 논문을 다 훑는 거예요. 음. 이분이 어떤 걸 논문으로 쓰셨나. 아. 그게 시험에 나오겠구나. 왜냐? 교수님들은 확실한 걸 가지고 하셔야 수능 문제 오류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거, 논문 쓴 거, 박사 논문 뭐 썼냐, 최근에 논문 뭐 쓰셨냐, 이거 보면 딱 나오는 거죠.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자연공학 계열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자연공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범위가 넓잖아요, 또. 그렇죠. 그리고 인문사회하고 다른 점은 인문사회는요 한 달이 조금 건너가도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하지. 뭐 철학이나 사학이나 사실 뭐 읽는 책들 물론 이제 전공 자체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학습하는 형태나 뭐 여기에서 이 책을 쓴다고 해서 여기서는 아예 안 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야가 조금만 넘어서도 완전 별 세계예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별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최신 제품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해봐야 밖에 나오면 새로 공부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니 같은 과에서 같이 공부를 해도 격차가 이런데 다른 과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다른 과들은 뭐 하는지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애들이 전공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다른 과에는 모르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내과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 어. 한다 그러면은 화학공학과는 뭐 하는 데지? 역발상인데 완전히. 그러니까 그걸 좀 종합적으로 보고 진짜 본인의 진로가 이게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자기는 컴퓨터 소재 부품을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를 들어간대요. 근데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그걸 안 배워요. 네. 컴퓨터 공학과 산업공학을 애들이 어, 헷갈려 어, 하잖아요. 네. 오히려 더 그 코딩 쪽에 가까운 게 산업공학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산업공학은 어떻게 보면 경영학하고 되게 그쵸, 많이 가까워요. 비슷해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전공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좀 알아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고 이게 카이스트 교수님들 19분이서 합작을 해서 쓰신 책이고 저자로 올라가 계신 분은 예전에 입학처장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입학할 때 니네가 무슨 과에 들어갔는지 좀 알고 알아라. 들어와라. 제발 네, 좀 이런 알아라. 의미로 아마 쓰시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여기 19분이 오신 계신데 거기에 전공도 다 다양하게 있으세요. 네, 전산학과도 있고 생명공학과도 있고 화공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각 과에서 뭘 하는지는 좀 알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또 어떤지는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냐. 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공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거 되게 흥미롭네요. 네. 비슷하긴 한데 저희는 그때 대표님이 그때 언제였지?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일반고에서 공학기초라는 아, 과목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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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설해서 그쪽에서 종합전형에서 네, 공학 예, 1반.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책이 그런 거거든요. 네. 공학기초서 음. 그런 것들이 제가 책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네. 그때 공학기초서를 검색해서 그때 애들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공학기초서라고 하는 건 한 권을 되게 많이 팔리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씩을 추천을 해주고 그거를 무조건 채워 넣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교과목이 개설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맛배기를 할 수 있는 네. 걸 책으로 카바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 정말 그 각 학문들의 기본서들 있잖아요. 물리학 아니면 화학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무조건 채우고요. 그리고 대표님하고 이 부분에서 되게 비슷했던 게 그러니까 일단 공학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문적 소양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대요. 그쵸. 네. 그렇게 돼서 공학을 쓴다라고 하면 네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문서 무조건 하나는 넣어라 라고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네. 모 대학 입학처에서 그런 애들을 뽑아서 올려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일반고는 그나마 나은데 문제는 영재 과고거든요. 아 거기는 싫어하지. 예, 걔네는 왜 그러냐면 걔네 넣는 전형은 수능 최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수능을 안 보거든요. 특히 국어를 대비를 안 해요. 그렇죠. 예, 수학과학에 대한 어떤 경쟁력만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걔네가 진짜 인문학적으로 되게 모질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사실은. 예, 그래서 걔네가 문제지 오히려 일반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도 두루두루 섞여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나마 낫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어 같은 거를 좀 끼워 넣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 싫어할 것 같은데. 네, 저도 싫습니다. 네. 논어는. 자연공학 계열은 약간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이쪽이 공학이고 좀 전공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저는 좀 전공 관련된 걸 읽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전공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알 수 네. 있는 책들을 읽어라라는 게 두 분의 추천인 것 네. 같아요. 그럼 다음에 요즘에 제일 핫한 계열, 의치한약 계열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그렇죠. 기본 베이스는 뭐 이기적 유전자를 깔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종횡기원 이런 거 당연히 들어야 될 거고. 근데 제가 이제 뭐 딱 하나, 그냥 뭐 물론 이제 딱 하나만 넣지는 않겠지만 추천을 한다면은 청결의 역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 뭐 아마 신문사에 출판 그걸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그 요새 항균 제품이나 뭐 100% 방별, 뭐 항균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그 청결도는 되게 높아졌는데 애들이 아토피에 걸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 아니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아토피는 증가를 할까? 좀 의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면역 체계하고 관련이 있고요. 결국 이제 알러지가 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면역 기능에 있어서 좀 과민 반응. 자가 면역 기능이 되게 과민 반응을 해서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병균이 침투했어 이러면서 막 알러지가 나는 요 반응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 너무 항균,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좀 접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더 취약해져 있다. 그게 이거고 그래서 일례로 드는 내용이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모래 가지고 장난을 한 애들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애들하고 나중에 컸을 때 면역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요새 뭐 건강 보조식품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그걸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익균과 이제 유해균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유해균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해가 되는 그런 균들인데 균을 다 죽여버리면은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같이 죽는다는 문제고 그러면 인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다시금 유해균이 왕성하게
번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대 간다고 하는 학생, 이제 뭐 약대나 이런데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요거 추천하면서 뭐 그 얘기를 했어요. 질 유산균도 먹지 않냐. 그래가지고 뭐 질 유산균 관련해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따님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오셨더라고요. 둘 다 같이 먹고 있다고 지금. 그럼 그걸로 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그거 소재로 이제 세특 소재로 이제 활용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의 어떤 서양의학 자체가 사실은 뭐 암세포면은 잘라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든지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뭐든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서구의 의학과 서구의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청결의 역습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내 몸 안에 이미 어느 정도 방어 기제는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컨셉이라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상당히 좀 뷰가 달라지지 않을까. 청결의 역습. 역시 컨설팅 쪽은 네.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막 저희 일반고 같은 경우 일단 의학 계열을 쓰는 애들은 이미 알아서 웬만큼 책을 채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먼저 그래서 만나서 저희가 토스해요. 기본적으로 쓰는 책들이 지금 대표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인데 책들인 거구나. 저희는 이것 때문에 좀 너무 좀 정형화돼 있는 느낌이 드는 맞아. 거예요. 그렇게 대해서 좀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아까 그 전공 분야가 뭔지를 좀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신경정신과를 원하는지 외과를 원하는지 아니면 뭐 가정의학을 원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저희는 좀 세부적으로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신의학이라고 하면 모자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남자 그 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형외과라고 하면 뭐 인체의 신비라든가 그런 책들을 좀 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치의학 정도라고 하면 아예 저희는 구조공학 책을 넣거든요. 임플란트로. 그래서 좀 그 분야에 맞게끔 저희는 덧얹는 개념으로 좀 저희는 좀 3학년 때 그런 부분들을 넣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주로 추천해줬던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1학년 때부터 이미 설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할 때 의대 이러면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단 과를 정해줘요. 어떤 식으로? 영상의학과 의사. 근데 거기서 하나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뭘 가지고 베이스로 하는 영상의학과 의사냐?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영상의학과 의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줄이 더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하실만해요. 그 정도 그래서 의외로 의대 가는 애들이 생명화학으로 계속 집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외로 물리나 이런 쪽 엮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정형외과나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외과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외과 쪽이 분명히 의료공학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과 같은 경우에 진단 도구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은 의료공학적 기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설계를 같이 참여를 하거나 또는 이거를 갖다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원격 의료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을 거거든요. 너무 많은 걸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상담하면서 그거는 좀 감춰놓으셨다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책을 그 선정을 할 때는 그 2단계 정도를 좀 더 보고 하면은 되게 구체적인 독서 목록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제가 많이 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한마디만 하려고 그 뭐지 저희는 그 딱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특목자사고 애들과 일반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그리고 일반고를 위한 자리는 분명히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는 건 저희 쪽에서 자사특목고 애들은 그렇게 클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들과 차별성을 띠는 건 우리만의 다르게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일반고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일반고스럽지 않죠.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빨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으나 이 친구들이 좀 읽으면 좋은 책들? 일단 저는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특징을 하나로 엮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미술은 미술, 음악이 음악, 책임은 책임인데 일단 공통적으로 실기가 되게 중요한
그쵸. 과목들이다.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뭔가 부가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부가수익 나왔어. 너무 솔직해. 그러니까 깜짝 뭐냐면 놀랐어. 이런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1등 아니면 밥 벌어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쪽은.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밥벌어 플랜 먹고 B를 살기 갖다가 항상 힘들어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체육하던 애들 음. 예, 지금 당장에 잘 나가는 선수라도 어깨 삐끗하거나 발목 나가거나 이러면 그냥 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플랜 B가 항상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정확한 특징,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야구를 뭐 고등학교 때까지 하다가 이제 접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부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에이전시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스포츠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들은 뭐냐면 엔터테이닝의 요소가 되게 강합니다. 예, 그리고 그 유행의 요소도 상당히 강하고요. 예, 그래서 엔터테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이제 책을 꼽은 게 패션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코 샤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명품 브랜드라든지 브랜드가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재밌겠네. 어떤 제품을 출시를 했는지, 어떤 디자인적 요소가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음악하는 친구가 이거 보면 뭐 굳이 이거 읽어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체육하는 재밌잖아요. 친구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공통적인 거는 은미체 모두 관객들이 없으면은 결국은 이거는 살아남을 수 없는 분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고객, 즉 관중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파악한다면은 훨씬 더 자기의 어떤 생산물 또는 자기의 퍼포먼스를 갖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패션의 역사를 추천합니다. 지금 대표님 얘기하셨던 거에서 좀 동의하는 게 네. 저희는 예체능을 대실기 중심으로 많이 그쵸. 보내지 네. 종합적으로 물론 그렇죠. 좀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좀 스포츠과학부에서 보냈던 애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애 같은 경우가 그냥 일반 그 선수 출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걔가 수학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 스포츠과학부와 관련돼서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수학 교과서를 집어넣은 적이 있거든요. 아, 수학 예, 교과서. 예. 거기에서 그 한 영역 함수. 거기에서 함수에서 뭐 공을 던졌을 때 어떤 포물선을 그리는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책이 딱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는 이유가 또 이런 건 것 같아요. 저희는 책을 맨 마지막 단계에서 채워요. 자소서를 쓰면서 이 부분엔 어떤 책이 좋을까라고 하면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3학년에 채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저희도 이제 독서 지도할 때 3학년 때 몰빵으로 하면은 너무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다 1, 2학년 때 깔려 쑥 있죠. 빠져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도 네. 얘기했듯이 3학년 때 전공과 관련된 네. 것들을 좀 맞다. 많이 집어넣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넓게 해라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틀인 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뭐 대체적으로 이제 공교육에서 진행을 하거나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양호한 거예요. 왜냐면 3학년 때까지도 손을 안 보시는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사건은 훌륭한 학교. 근데 네. 저희는 이게 1, 2학년 때부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징검다리 형태로,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스무스하게 하다가 갑자기 3학년 때 갑자기 치고 올라간다. 그거는 이 학생이 전공에 과연 관심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학년 때부터 대비가 된 학생들하고 저희는 그걸 차이점이 계기를 눈에 띄게 만들죠. 아, 팁이 있으시답니다. 네, 네, 네. 마케팅을 되게 공교육만의 잘하시죠. 팁이 있으시다고. 그럼 결국은 계열에 맞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제 공통적으로 약간 고전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고, 각 계열에 따라서 전공에 맞는 걸 하는 것도 좋지만 전공 그 계열에서 좀 요구하는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다방면으로 넓혀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